오늘은 임대인의 조금 무리한 권한 행사를 막아낸 사건이야. 여기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거든. 거기서 의뢰인은 2017년도부터 그 건물을 빌려서 해장국집을 아주 크게 운영하고 있었어. 장사가 되게 잘 됐어. 세연이 해장국 좋아해? 콩나물국밥이랑 곰탕? 다대기 넣어서. 아빠도 요새는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해장국을 즐겨 먹기 때문에 그 의뢰인이 해장국집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기도 했어. 근데 2년 정도 운영을 하시고 이제 연장이 돼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실 때였어.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었어, 중간에. 그럼 임대인이 나 여기서 이 주변 건물들 다 포함해서 건물을 크게 올릴 예정이니까 나가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아빠도 이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지만 빌려서 쓸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거든. 몇 년 정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3년? 3년? 5년. 5년. 예전에는 5년이었어. 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됐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만약에 임차인이 뭐 월세도 안 내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까지를 보장해 준 거야. 이거 10년도 안 됐고 이제 3년 갓 됐는데 왜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철거하는 경우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상대방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빠 사무실 찾아오셨어. 자기네들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거야. 나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5천만 원 받고 나가라. 우리는 못 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했어. 그게 세연이가 지금 보고 있는 소장이야. 거기 청구 취지 한번 읽어볼래?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번 제1항은 가집행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 내놓고 나가라 이거였어. 그러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뭐가 있대?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분들이 주장했던 얘기는 그거였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철거하고 재건축할 거니까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 대구지방법원의 2008년도 판결문을 들었어. 1번 부분에 적혀있는 그 밑줄 있지. 2번까지 해서 밑줄 부분만 한번 읽어봐봐. 임차인의 갱신 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점. 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래서 그 다음 장의 빨간 밑줄 부분도 한번 읽어봐봐.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008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거 꼭 노후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철거나 재건축을 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야. 근데 아빠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판결이 있다, 판례가 있다라고 말한 게 이 판례였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 상대방이 좀 유리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근데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단순한 철거 또는 재건축
이런 경우로 말하는 것일까? 선생님, 우리가 건축하고 철거할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라는 것 자체가 건축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법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법령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이 아빠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법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주장의 설득을 위해서 이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될 때는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빠 그 개정안을 막 찾아봤지. 이제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었는데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철거나 재건축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사전 고지되지 않은 경우도 임대인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철거나 재건축 사유를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서 그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철거나 재건축의 계획도 당초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거절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그거를 답변서를 통해서 법률 개정 안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수반되는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이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이게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법령상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는 건지를 봐야 된다. 사실 이 건물이 지은 지 되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노후되지도 않았고 안전상의 우려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주변 상가 다 매입해가지고 대규모 복합 상가를 올린다는 거야. 이런 사적 이익 추구의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아빠 이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설명을 쓰기도 했거든. 이거는 뭐 이런 사실이 있냐 없냐를 따진 게 아니야. 법률적인 공방이었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지. 판결이 내려졌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임대차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야. 그 뒷부분 봐봐. 판결문에 이유가 나와 있어. 이후 임대인에 의해 위 규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과 같이 임대인의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임대인이 임대인 일방의 의사에 기하여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취하여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11조에 규정된 건축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적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하는 점. 만약 임대인 일방의 의사에 기하여 건축법 제11조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을 약용할 수 있고, 이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점. 이제 판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판신을 하신 거야. 그래서 아빠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돼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상대방 회사가 변호사를 바꿔서 또 소송을 제기했어. 항소라고 하지. 그 이유에 더해서 다른 이유를 들었는데도 아빠가 그 부분이 이유 없다라고 방어를 해서 항소심도 아빠가 이겼어. 그랬더니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어. 어떻게 보면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니까 대법원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이거 아빠도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도 되게 열심히 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 그래서 아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지. 또 이겼네. 증거의 싸움이 아니었어. 법의 해석에 따른 싸움이었어. 근데 아빠가 판단하기에 아빠의 리걸 마인드로 볼 땐 이건 그런 문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다퉜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은 아빠의 생각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거지. 어때? 어려워? 어렵긴 했어. 하여튼 아빠가 하는 일이 엄청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겠지? 원래 오늘 시간이 되면 그 국밥집을 가서 해장국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알콜리를 찍을까 했는데 먹고 싶다. 아빠 오늘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순 없고 하여튼 다음번에 기대하네요. 다음번에 한번 가보자. 오늘 여기까지.